법원장에 대해 국정농단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선 귀를 의심케 하는 증언이 하나 나왔죠.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 이런 문건이 나온 겁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삼권 분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자, 어제 관련 의혹을 제기해서 증언을 얻어낸 그 당사자죠. 청문위원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세계일보 전 사장한테 이 의원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예, 정윤의 십상시 문건 유출될 때 함께 유출된 문건이 있다던데 네. 보도 안 한 문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신 거죠? 네네. 예. 근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일과 시간 중에 등산을 간다는 언론 보도가 예상되자 걱정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당혹감이 역력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한테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원도 산행 일정을 도맡아 맡긴다. 소설가 이회수 등 지역 내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놓고 환심사기에 이용 중이다. 뭐 이런 게 쓰여 있었던 겁니까?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사찰에 해당하는 거라면 예. 이게 이제 또 문건의 진위도 물론 판별이 돼야 되겠지만 근데 어제 사정기관에 근무하셨던 우리 뭐 특조위원들을 비롯해서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건을 보신 분들은 이게 국정원 문건이라고 거의 확언을 하세요. 아, 국정원, 그러니까 나온 곳은 청와대인데 네.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준 문건이다? 예, 작성 기관은 국정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그분들에게 들은 건데 예. 전문가들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원래 워터마크라는 그런 특별한 기법을 쓴답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볼 때는 원본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글씨가 예. 복사를 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행위를 할 때는 예. 복사지에 이렇게 크게 문건의 한 가운데 하고 내 기퉁이에 보니까 예. 글씨가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면서요. 네, 거기는 차라고 돼 있었습니다. 차라고 이번 문건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정원 문건을 이분들이 보시는 근거가 예. 청와대나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사정기관의 문건은 대외비라고 이제 도장을 찍거나 저희도 이제 국회도 그런 정부 문건 중에 대외비를 많이 받아보거든요. 예. 근데 대외비라고 해서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고 시리얼 넘버, 일련 번호 같은 게 적혀 있긴 하지만 예예. 파기의 시한을 적어놓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어제 그 문건은 보니까 대배비라고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고 거기 보면 2014년 2월 7일 한 파기, 2월 7일까지는 파기해야 된다. 파기해버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문서를 처리하는 곳은 국정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 전문가들 얘기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분들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예. 이게 국정원에서 작성이 돼서 청와대로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한 이제 동향 정보 보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소문들 취합해서 정보로 보고하는 거. 예. 그런 것과 이제 한편에서는 따라다니면서 수집한 사찰. 이건 엄연히 다른데 이건 사찰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뭐 제가 이제 이것을 판별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예. 이것도 또 전문가들 의견을 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어제 이제 그 전문가들 여러 이 문건을 보신 분들은 이거는 특별한 예를 들면 감찰이라든지 동향 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한 비위가 있거나 특별한 사안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 등산을 자주 간다. 뭐 누구랑 친하다 이런 거. 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비위, 비리, 뭐 부정한 일 이런 거와는 전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냥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한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한 가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정원에서 만약에 작성을 했다면 국정원법으로는 동향이나 정보 수집도 못한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도 안 되는, 정보 수집도 안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법 3조라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직무에는 국내 공무원이나 이런 공직자에 대한 정보 수집 동향 보고 이게 국정원의 직무에 들어있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어제 의견을 구해보니까 이 국정원법 3조에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 가지 다른 법률 위반 더하기 직권남용, 직무가 아닌 일을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직권남용까지 가능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대법원장까지 사찰을 했을까요? 왜? 근데 이제 이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예. 그동안 김영한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실회를 꼼꼼히 적어놓은 비망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 지금 갑자기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 돌아가신 지가 좀 시간이 되는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을 미리 예견하고 적어놓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김기춘 실장 주재로 한 그 회의들의 내용을 보면 예.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 개입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지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사법부를 상당히 주시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막상 어떤 판결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유리한 것을 얻어내야 될 때 그 판사나 사법부 공무원을 어떻게 협박하고 압박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미리 잡아놓는 거군요. 네, 약점을. 그런데 이제 사찰이 그런데 이용되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추론.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시대를 뒤로 가도 한참 뒤로 간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참. 이게 군부 시절에도 사실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게 대법원장까지 사찰을 했다면 정말 대법원장만 사찰했을까? 도대체 누구까지 사찰한 거야? 이런 생각 들던데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증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걸로 봐서는 부장판사 이상을 모두 사찰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 최성준 부장판사라고 하시는 분 춘선지법원장 그분 경우에 그분만 했겠느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 두 사람만 유독 대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수많은 이와 유사한 문건 중에 일부가 유출이 됐을 거고 그 중에도 이제 조한규 증인의 손에 들어온 것은 이 두 건이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법원만 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죠. 예를 들면 만약에 법원만 했겠느냐. 그럼 헌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탄핵을 처리해야 되는 헌재의 경우 과연 청와대의 압박이나 요구로부터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들은 그럼 무사한가? 여기도 사찰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알 수 없는 거죠. 아직 모를 뿐이지. 그러네요. 언론은 또 괜찮은가? 전 그런 생각도 언론인으로서 들고요. 그건 뭐 당연하고요. 언론은 지난번에 모 신문사가 미르박 K를 처음 보도하고 나서 그 신문사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요 핵심 인사라고 하는 분의 뭐 해외에서의 오랜 옛날 몇 년 전의 행적, 요트를 탔다, 뭐 전세기를 탔다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서 그게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께서 그것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오래전 거의 뭐 10년도 전인 그런 사안도 있었는데 그 사안을 외국에서 요트 탄 사진까지 그 국회의원이 따라다니면서 찍었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어디서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국정원에서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리 사찰해놨다? 기관이 가지고 있던 정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옛날에 국회의원이 되시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아시고 불란서다 뭐다 외국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사진을 찍어 두셨겠어요? 그렇군요. 결국은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정보를 모아놨냐, 사찰해놨냐 이런 의심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탄핵 때문에 저희 당 소속 의원들 중에 일부가 어떤 분들은 또 공개적으로 언론에 인터뷰까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고 도저히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을 것 같은 지극한 개인사. 근데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되면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일상사를 알고 있다라고 이제 전화를 은근히 하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라는 압력을 받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특검에서 좀 수사해달라 요청을 하신 상태고. 이건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대법원이 입장 내놨습니다. 너무나 반헌법적인 사태다. 이건 엄중하게 일단 수사가 촉구돼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시간 별로 없지만 저 이거 하나는 좀 짚고 가야겠어요. 오늘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뽑죠? 네네. 친박계 정우택 의원, 비박계 나경원 의원 맞붙게 됐는데 지금 판세랄까요?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선거가 A.C., B.C. 개인에 대한 그런 선거라기보다는 당의 미래에 대한 선택, 당이 이게 쪼개지느냐 말느냐, 어떻게 당을 탈바꿈하고 개혁시켜내느냐 하는 그런 선택으로 의원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승부가
대충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윤리위 사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 중도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에게 정말 당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파국을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사실은 중도파 의원들이 쥐고 있거든요. 지금 표심이 어디로 가냐. 근데 그 표심이 비주류 쪽으로 왔다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윤리위 사건이 지금 우리 당 사무처의 직원들까지 지금 파업을 하면서 자기의 선배 우리 이정현 대표가 당 사무처 직원 출신 아닙니까? 근데 선배인 이정현 대표의 앞에다 대놓고 물러나라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많은 그 중도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명천지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근데도 만약 정우택 의원 친박계가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진짜 비박계 탈당이 현실화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김무성 대표님은 이제 탈당 얘기를 좀 간혹 언급을 하시긴 하시는데 김무성 의원님을 제외한 대부분 우리 시국회 소위 이제 비박계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님들 생각은 저도 그렇고요. 최선을 다해보자, 사력을 다해보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보자, 당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원내대표는 그 중에 하나의 분수령일 뿐, 이게 마지막 분수령은 아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장도 있고, 저희가 하여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남지 않았다라고 모두가 판단할 때까지 우리는 사력을 다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그나저나 어제 말이죠, 이인재 대표가 나왔었습니다. 친박계에 이제 지금 결사체 대표 맡고 계신.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들 버리는 부모는 없다. 그래서 국민들도 새누리당을 버리진 않을 거다. 그래서 대선에도 희망이 있다. 이러시던데 동의하세요? 아니, 누가 부모 자식 아닙니까? 국민과 저기 국회의원들의 관계는 주인과 심부름꾼의 관계죠.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국민이 부모고 새누리당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예. 근데 그렇게 국민들께서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희를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몇 프로나 될지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현실을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죠. 이혜훈